우리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캠코더로 찍던 탐사단 한 명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캠코더 액정을 들여다봤더니 저와 인터뷰하는 퇴마사의 몸 뒤로 작은 섬광이 대각선을 그리며 빠른 속도로 스쳐가는 겁니다. 먼지라고 하기에도 그렇다고 빛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퇴마사는 그것이 빙의 환자의 몸에서 빠져나간 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울예전 사진과 황성구 교수와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하동환 교수에게 이 동영상의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두 분 모두 이것은 먼지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먼지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한 상황에 등장을 했더군요. 이런 미스테리한 일은 촬영 중간중간에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테이프 프리뷰를 할 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맨 마지막에 촬영한 것이 테이프의 맨 앞쪽에 와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 테이프가 저절로 맨 앞쪽으로 감겨버렸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촬영을 했으니 앞서 촬영한 장면 위쪽에 덮여버린 것이었죠. 촬영은 항상 테이프가 모두 감기기 전에 9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교체를 합니다. 촬영이 끝난 테이프는 녹화된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세이브를 시켜서 따로 보관하게 되는데 베테랑인 PD님이 이런 초보적인 실수를 할 리가 없었죠. 결국 빙의 살해자와 퇴마사의 인터뷰 내용 일부가 사라졌고 동영상에 찍힌 성광에 의혹을 지게 했던 하동환 교수의 인터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린 그동안 촬영했던 사진과 영상의 판독을 마친 후에 제천에서 마무리 촬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늘봄가든이 정말 묘지터를 헐고 지은 건물인지, 또 현재 건물 소유주는 누구이며 전 소유주가 망해서 나갔다던 당시의 상황은 어땠는지 읍사무소로 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그때 함께 촬영을 나갔던 영혼 탐사단 중 한 분께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함께 촬영을 갔던 영혼 탐사단 중 한 분이 이상한 사진을 찍었다는 겁니다. 우린 먼저 퇴마사의 법당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사진에는 해골의 형상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탐사단 중 한 명이 촬영 중 발을 헛디뎌서 뚜껑이 열려있는 정화조 맨홀에 빠졌다고 합니다. 깊이가 2m에 가까운 맨홀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빠진 사람은 겨우 신발만 젖었다는 겁니다. 탐사단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서 맨홀 안을 디카로 찍어봤는데 아무런 얼룩이나 물체가 없던 맨홀 안쪽 벽에 해골의 형상이 찍혀 있었던 거죠. 분명히 뭔가 있다고 생각한 저와 PD님은 제천으로 향했습니다. 문제의 해골 형상 사진을 프린트한 것을 들고 인근 주민들과 늘봄가든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갈비집 영업이 한창 잘 됐을 때였어요. 저쪽 윗마을 형님이 종업원 아가씨한테 음식을 주문했는데 한참이 지나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항의를 했더니 우리 식당에 그런 아가씨 종업원 없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 5년 전인가? 그 건물 뒤편 꼬랑에서 시체가 하나 나왔어요. 어우, 죽은 지 3주가 지났다던가 그랬는데 누가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그곳에 묻었다는 소문이 파다했지. 경찰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늘봄갈비가 지어진 지 한 10년이 채 안 됐을 겁니다. 처음 한 3년은 장사가 잘 됐는데 두 번째 주인부터 확 망하고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사람마다 망해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 후로 뭐 경매에 넘어갔다, 누가 인수했다 그런 말 많았는데 실제 소유주가 누군지는 모른대요. 아예 없는 사람이라 카던데 주인이 있다고 해도 저 건물 참 흉흉하지. 어떤 여자가 목매서 죽었다, 뭐 귀신을 봤다. 재미삼아 들어갔다가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주변 사람들이 다쳤다. 어휴, 말이 많아요. 그렇게 주민들을 인터뷰한 후에
건물 주변을 촬영하고 있는데 웬 지프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자신은 근처에 사는 주민인데 밤늦게 차를 타고 건물 앞을 지나다가 흰옷에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어떤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주인이 사는 아파트 근처까지 무서운 속도로 따라오며 마구 웃었다고 합니다. 우린 이 늘범 가든이 이렇게 방치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현재 소유주는 누구인지 찾아보기 위해서 읍사무소에서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을 확인했습니다. 소유주는 서울 종로구에 거주한다는 박모 씨였는데 서류에 나온 연락처로 연락을 해봐도 행방을 알 수가 없다더군요. 서류상의 명의자와 실제 주인은 다를 수도 있었기에 실제 주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늘범 가든 자리는 예전에 묘지터였다는 퇴마사의 말이 사실일까? 근처에 토박이로 오래 살았던 주민들은 그곳이 묘지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건물을 짓기 전에 그 터에 살았다는 분을 만날 수가 있었죠. 그분은 그 자리가 묘지터가 맞고 건물 앞에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 허리를 끊어내고 그곳에 있던 무덤들을 파헤친 것도 사실이라 했습니다. 유족들이 인수해간 유골들도 있었지만 찾아가지 않은 것들이 더 많았다고 하더군요. 퇴마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너를 살펴보고 있던 그때 그 집터에 살았다던 분이 슬쩍 말을 걸어왔습니다. 작가님, 이건 어디까지나 떠도는 소문인데요. 건물 부도나고 사라진 전 주인 있죠. 그 사람이 빚에 너무 많아서 빚쟁이한테 시달리다가 살해를 당해서 집안에 어딘가에 묻혀있단 말이 있어요. 만약에 이곳 어딘가에 시체를 묻는다면 당연히 저 지하실이나 정화조 맨홀 속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맨홀 속에서 시체가 나온다면 우린 특종을 잡는 셈이었습니다. 고인도 밖으로 나와서 편하게 묻힐 수가 있을 테니까 서로에게 좋은 일이 될 것 같았죠. 우린 마을에서 양수기 2대를 가져와서 맨홀 속을 파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록 특종을 건지진 못했지만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늘범 가든의 촬영은 끝이 났습니다. 그 건물에 숨어있는 비밀과 사연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곳에 분명히 뭔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